이맘때 낙동강은 철새들의 천국으로 불립니다. 이 일대는 겨울에도 잘 얼지 않는 데다 수초와 갈대가 풍부해서 철새들이 겨울을 나기에는 최적의 조건을 갖췄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최근 서낙동강 평강천의 철새들이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자, 최영수 프로듀서,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네, 철새들에게 필요한 수초와 갈대가 지난 2달간 갑자기 사라졌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제가 직접 평강천으로 나가봤습니다. 부산 서낙동강 옆 평강천. 강서구를 흐르는 4개의 국가하천 중 하나인 이곳은 수초와 갈대가 풍부해 철새가 많이 찾는 지역인데요. 그 가치를 인정받아 1966년 이후 현재까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평강천의 수초들이 수변 곳곳에 베어진 채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갈대까지 제거된 모습입니다. 이게 전부 갈대 다 지금 제거돼가지고 이 보십시오. 밑에는 전부 지금 갈대 다 제거해가지고 갈대가 지금 다 넘어지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평강천 이곳 같은 경우에는 평소 서식으로도 중요하지만은 하구라든지 이런 곳에 기상이 나빠졌을 때 새들이 임시로 여행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피난처 역할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곳에 있는 수초라든지 갈대 역할인데요. 수초 같은 경우에는 물닭이라든지 이런 새들의 중요한 산란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초 안에 들어가서 둥지를 짓고 그 안에 산란을 하게 되겠죠. 또 갈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낙동강하고의 대표적인 여름철새인 개개비들의 중요한 또 번식지입니다. 그래서 개개비 같은 경우에는 갈대 사이에 또 둥지를 만들어서 번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피난처, 번식지, 또 먹이터, 수초가 중요한 먹이원이 되거든요. 겨울 철새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이맘때 철새들에게 필요한 수초와 갈대는 현재 평강천의 전체 길이의 3분의 1가량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상류 쪽 부분을 제외하면 전체 반이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지난 9월부터 11월 중순까지 강서구청이 진행한 수초 제거 사업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이런 사업을 하게 된 걸까? 담당 부서를 찾아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마침 강서구청이 문화재를 중장비를 막 큰 거 동원을 해가지고 엉뚱히 훼손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실제로 우리 기사님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사실은 있는 건데 물길이 오히려 막혀 있어요. 강이 전체다가. 수초가 평강천의 물길을 막고 있었다는 주장. 무성이 자란 수초를 수질오염의 주요한 원인으로 판단하고 사업을 진행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기처럼 보면 이 수초가 많이 있으면 물 흐름에도 지장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침수가 됩니다, 사실. 저희들 우리 입장에서는 농민들이 농업 용수 확보하고 물의 흐름을 위해 가지고 단순히 이 수초를 걷어가지고 양쪽으로 양안으로 이제 굳이 좋은 그겁니다, 사업입니다. 문제는 이곳이 문화재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보호구역이라는 겁니다. 이 법의 35조에는 식물의 채취와 반출을 금지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또한 토지와 수질 등을 변경할 수 있는 행위는 허가가 필요합니다. 문화재청은 이 사업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문화재 관계 전문가 현주조사 저희가 거쳤었거든요. 그래서 현주조사한 결과 문화재보호법 35조에 따른 그 행위가 맞다고 판단을 했고, 이게 만약에 그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인데 받지 않고 했다라면 이제 무허가 행위에 대한 죄를 물게 되어 있죠. 강서구청에 대한 문화재청의 제재 조치에 인근 농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여름에는 일부 수질 정화 작용을 하고 있지만은 가을 겨울에 접어들면서 이게 물에 가라앉게 됩니다. 가라앉아 가지고 봄에 되면은 수온이 올라 가지고 이 부분이 섞게 되는데 농업 용수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정말 수초 때문에 평강천 일대 수질 오염이 심각한 상태에 이른 걸까요? 서낙동강의 지류인 평강천은 그 시작점에 있는 평강 수문에 의해 막혀있는 하천입니다. 즉 수문을 여는 홍수대를 제외하고는 물의 흐름이 정체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수질 오염에 원래 취약한 겁니다. 취재진이 직접 이곳을 둘러본 결과 수초를 수질 오염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큰 관이 지금 묻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때문에 지금 작은 관도 지금 하나 있는데 이런 작은 관을 통해 가지고 폐수를 방류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비가 온다고 이럴 때는. 실제 하천 곳곳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폐수 배출관들. 하천으로 흘러들어오는 폐수를 걸러줄 다른 시설은 없어 보였습니다. 인근 농민들이 쌓아놓은 퇴비와 쓰레기들도 그 처리가 미흡해 보였는데요. 수질 저하를 수초 탓으로 돌리기엔 설득력이 떨어지는 상황. 평강천 이제 전체로 봐가지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비점 오염과 생활하수 그리고 인근에 있는 공장들로 나오는 폐수 이런 것들이 수질을 오염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 봐야 될 것이고요. 나머지 수치로 인한 것은 결국 그 사이사이에 낀 부유물들 이런 것들은 청소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렇다 해서 우리가 수초까지 다 제거한다 그러면은 이건 빈대잡다고 초가상간 태우는 경우하고 똑같다 봐야 되겠습니다. 12년 전부터 평강천 일대 환경오염은 그 심각성을 지적받아 왔습니다. 2004년에는 부산시가 평강천을 포함한 서낙동강권의 환경을 2020년까지 정비하겠다고도 밝혔는데요. 오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평강천, 그래도 텃새들을 비롯한 철새들에겐 소중한 보금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낙동강 철새 도래지로서 생태적 가치는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계절도 뭐 꾸준히 그렇게 계속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계속 저희도 요 주위에 계속 살았는데요. 예, 항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평강천이 인류 하천이었죠. 옛날에는 부산시 낚시터였죠. 뭐. 낚시터로. 옛날에 낚시하러 많이 오고 그랬는데 물이 이제 공장이 생기고 그러니까 오염이 되니까 이제 안 오는 거예요. 현재 평강천으로 날아온 철새들과 기존에 살고 있었던 텃새들은 수초와 갈대가 남아있는 면적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수초가 제거된 곳에선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방 쪽에 보게 되면은 수변 쪽에 갈대도 그대로 남아 있고 또 앞에 수초도 남아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부터 은폐되기 때문에 새들이 서식하기 좋은 공간이라는 걸 한눈에 알 수가 있겠죠. 또 앞에 수초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다양한 먹이원도 취할 수 있는. 평강천 수초 제거 사업은 위법으로 종결됐지만 이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되고 있고 그 사이 이곳을 찾는 철새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미래의 우리 후세들은 어쩌면 이 아름다운 풍경을 못 볼지도 모릅니다. 평강천 수초 제거 사업이 이 문화재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유권 해석이 있었던 만큼 강서구청은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수초를 제거하지 않으면서도 평강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홍수가 났을 때 강의 범람을 막을 수 있도록 해법이 요구되는데요. 결코 쉽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특히 평강천으로 유입되는 다양한 오염원을 제거하는 데 드는 비용뿐만 아니라 홍수로 인한 침수 대비책까지 마련해야 하는데 여기에도 결국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강서구청은 체계적인 하천 정비와 관리를 위해 국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평강천을 둘러싸고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과거의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로서의 명성이 퇴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 새와 사람의 공존 정말 힘든 일인가요?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친환경적인 개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철새 도래지인 낙동강 하구를 매력적인 친환경 관광 자원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이 수초 제거와 같은 단기적 처방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환경 친화적인 관광 자원으로 평강천 일대의 수초와 철새들을 바라보는 적극적인 인식 전환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소형 트럭 위에서 음식을 만들어 파는 푸드트럭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정부가 이 푸드트럭을 합법화해서 수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지 어느덧 2년째입니다. 푸드트럭 합법화가 제대로 실행이 되고 있는 걸까요? 부산나우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월 부산시민공원에 푸드트럭이 문을 열었는데요. 나들이 온 시민들이 관심을 보입니다. 보시고 뭐 생겼다면서 한번 가보자고 하셔가지고 온 거예요. 공원 야외 주차장 한편에 마련된 푸드트럭에서는 즉석에서 조리해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다양한 먹거리들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오후가 될수록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잘 되는 편이에요. 그렇죠. 이제 가족들이 외출하는 게 많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여기 시민공원에 행사가 한 번씩 있으면 또 이제 많이 나오고. 부산시는 지난 8월 공모를 통해 푸드트럭 운영자를 모집했는데요. 이상희 씨와 이문옥 씨가 6대1의 경쟁률을 뚫고 운영자로 선정됐습니다. 안 망하고 돈 작게 들이고 하는 방법이 뭘까 하던 이제 고민 끝에 이 푸드트럭을 한다 이렇게 이제 모집한다라는 소리 듣고 그럼 이거 해볼까 해서 이제 추첨이 된 거죠, 다행히. 이 푸드트럭은 지난해 규제 개혁 이후 부산에 처음 생긴 합법 푸드트럭입니다. 일톤 화물 자동차를 푸드카로 바꾸는 것이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조 개선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자동차 등록증만 첨부하면 그 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트겠습니다. 규제개혁 회의를 통해 불법 노점상이었던 푸드트럭이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후 관계부처들은 합동으로 관련법을 마련했는데요. 규격에 맞게 트럭을 개조하고 지자체의 영업 승인만 받으면 누구나 푸드트럭 창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푸드트럭이 활성화되면 6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와 400억 원의 경제적 가치가 생길 거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센터. 이곳에서는 푸드트럭 창업 아카데미가 한창인데요. 이 교육은 푸드트럭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을 위해 전국 최초로 정부 지원을 받아 진행됩니다. 직접 저희가 이렇게 트럭에서 메뉴도 개발한 거를 노출하면서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창업할 수 있는 마케팅 교육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제가 많은 푸드트럭 창업자분들이 좋게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교육을 개설하자마자 조기에 마감될 정도로 푸드트럭 창업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았는데요. 5기수에 걸쳐 총 85명의 예비 창업자들이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대박. 근데 저도 청년 실업으로 해서 보니까 소상공인을 계속 들여다 보니까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한번 지원하게 됐고 지금 프로그램 받으면서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레몬이랑 감귤을 가져왔어요. 수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진지한데요. 실제로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강사로 나서 노하우를 알려줍니다. 대다수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한 어르신. 이 어르신도 푸드트럭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건강한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창업적으로 생각하다가 이제 가장 가까운 푸드트럭을 접하게 됐고, 실전에서 계시는 분들한테 말씀들이 조금 속속들이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창업하시면 잘 될 것 같아요? 잘 될 거라고 믿고 해야죠. 다시 찾은 부산의 합법 푸드트럭 1호점. 비가 오는 평일 오후라 그런지 다소 한산합니다. 비가 되게 많이 오면 비 핑계라도 대고 좀 이제 한번 해보는데. 2시 반인데 어떡할 거야? 애매하다. 어쩌지 오늘. 우리 밥도 굶어야 돼 오늘. 밥값도 못했어. 이렇게 늦게 마수한 날은 역시나 그렇더라고요. 얼마 마수하셨는데? 지금 3,000원이요. 아메리카노 2잔. 매출은 뭐 주말에는 잘 된다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게 이게 평균을 내보면 한 달치 평균을 내보면 주말 장사도 그거 해가지고는 안 되고 지금 하고 있는 거에 곱하기 한 2배, 3배는 해야지 평일날 못했던 거를 이렇게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주말에도 어느 정도 그만큼 이제 커버할 만큼의 매출은 안 오르죠. 주로 주말 나들이 객이 많은 시민공원은 평일엔 유동인구가 적을 수밖에 없는데요. 장사가 될 만한 곳으로 푸드트럭을 이동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파란색 선, 이른바 푸드트럭 존이라 불리는 곳을 넘어가면 한순간에 불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옆에 가면 불법 트럭 있거든요.
사실 저희도 가서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냐고 물어보니까 뭐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아요. 살짝 부럽기도 하고 불법이 오히려 부럽기도 하고 더 자유로우니까 저희들보다. 정부는 도시형 근린공원을 푸드트럭 영업지로 선정했는데요. 전국에 총 3천여 곳이 해당됩니다. 실제 이곳들은 푸드트럭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곳일까 제작진이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산 위에 있는 공원도 있었고 길입이 좁아 트럭이 들어갈 수 없는 장소도 있었으며 유동인구가 적은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영업지를 왜 이런 곳으로 선정할 수밖에 없었을까? 푸드트럭을 할 만한 장소는 이미 어떤 매점이 들어서 있거나 또는 노점상들이 미리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런 사람들과의 마찰 관계 때문에 쉽게 자리를 잘 이렇게 잡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발굴을 하는데 한 6개월 걸렸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공원에 저희들이 1호점을 마련하게 된 겁니다. 부산뿐만 아니라 취재 도중에 만난 다른 지역의 합법 푸드트럭 운영자들도 정부가 지정한 영업 장소에 대한 불만을 호소합니다. 지금 한 달가량 된 것 같은데 장사가 너무 안 돼가지고. 왜 장사가 안 돼요? 아니 겨울에 누가 공원에 나가서 추우는데 그걸 하고 있어요. 자리라도 옮기게 돌아다니면서 하게 해줘야지. 이게 답이 없더라고요. 한쪽에서만, 한 군데에서만 하니까. 이렇게 꾸준히 거기서 지속적으로 매출을 기대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이동하면서 이렇게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최대한 살려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곳이 많지가 않아서 이제 좀 다양하게 이렇게 이동해 가면서 이렇게 영업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존 상권과의 마찰이 없는 곳으로 영업지를 선정하다 보니 정부가 지정한 영업지는 대부분 장사를 할 만한 곳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이 푸드트럭은 합법화됐지만 많은 상인들이 여전히 무허가 상태로 영업 중인데요. 그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직접 만나봤습니다. 송정해수욕장은 부산의 대표적인 푸드트럭 거리입니다. 매일 저녁이면 여러 대의 푸드트럭들이 장사를 시작하는데요. 대부분 10년 이상씩 이곳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 아이가 유치원 때였으니까 지금 이제 대학생이 됐네요. 2명. 어렵게 살면서 아이들 둘 지금 대학교 보내고 있어요. 그러나 송정해수욕장의 모든 푸드트럭들은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노점상입니다. 푸드트럭 합법화 이후 배선옥 씨는 자신의 트럭을 법적 기준에 맞게 새로 만들었는데요. 차량 구입비와 개조 비용으로 총 4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합법적이지 않으면 그 차 가지고 합법적이지 않기 때문에 벌금이 한 300만 원씩 나온다고 해가지고. 자동차 구조 변경 승인을 받고 관할구청에 영업 승인을 신청했지만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푸드트럭 역시 규정에 맞게 트럭을 개조하고 승인을 받았지만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승인 받으려고 푸드트럭 만들고 빚내가지고 만들고 전부 다 그러죠. 돈 없어도 못 만드는 사람도 있고 지금 현재 땡빚을 내서 또 만들었던 사람도 있고. 저희들에게도 세금 내고 정말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주는, 그래서 승인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해운대구청의 배려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의 한 푸드트럭 개조업체. 이곳에서는 규격에 맞게 푸드트럭을 개조하고 있는데요. 개조 후 도로교통공단에 구조 변경 승인을 요청하면 검사 후 허가를 내줍니다. 차를 정상적으로 만들어도 나가서 영업하실 수 있는 장소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분들이 차를 정상적으로 만들고 어딜 가겠어요. 다 불법주로 나가셔야 되는 이런 이제 악순환이 계속 거듭되고 이제 있는 거죠. 푸드트럭 규제 개혁 이후 자동차 구조 변경 승인을 받은 트럭은 300여 대. 그러나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는 푸드트럭은 부산의 한 곳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단 70대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불법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영업 승인을 받기 힘들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 이렇게 합법적으로 차를 제작하는 부분은 기대 심리가 있잖아요.
언제는 나도 정상적인 영업 입지에서 영업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부가 거리로 나오는 푸드트럭을 불법 노점으로 전락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영업지 선정이 시급합니다. 지난 10월에 개정된 푸드트럭 관련법을 보면 지자체의 재량으로 일반 도로를 비롯한 적정한 장소를 푸드트럭 영업지로 지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시 찾은 송정해수욕장의 푸드트럭 거리. 푸드트럭 단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업 허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자동차 구조 변경 승인까지 마치고 관할구청에 수차례 영업 승인을 요청해온 상인들은 갑자기 진행되는 단속에 당황하는데요. 10년 동안 살아온 사람도 일하지 말라는 그래서 겁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예를 예. 들어서 만약에 네네.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도시공원으로서 한다든지 하면은 그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네. 무과로 무신고로 영업하는 업소들이기 때문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1차적으로 형사 고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10여 년 넘게 한자리를 지켜온 송정 푸드트럭 상인들은 푸드트럭 합법화를 그 누구보다 반겼습니다.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뭐 푸드트럭이라는 빛 좋은 개살구밖에 안 되는 거죠. 더 힘들어지고 앞으로 더 장사를 못하게 될 경우가 생긴 거예요. 이 푸드트럭 합법화가 사람을 살리는 정책인지 사람을 죽이는 정책인지 정말 헷갈려요. 그 이유는 그 전에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사실은. 합법화가 되고 나서부터는 사람을 죽이는 정책이 돼버린 것 같아요. 관할구청의 입장은 어떨까? 해운대구청을 찾았습니다. 푸드 차량들을 어느 곳에 적정한 곳에 좀 직비를 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다각도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상권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상권과의 갈등을 푸는 방법은 없는 걸까? 서울 노량진 학원가의 컵밥 노점상들. 저렴한 가격에 맛과 푸짐함까지 더한 컵밥은 노량진의 고시생들부터 중국인 관광객에게 큰 인기를 끄는 명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컵밥거리 때문에 관할구청에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불편한 통행과 교통정체, 상권과의 마찰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에 구청은 강도 높은 단속을 진행했습니다. 당장 살 길이 막막하니까 밤에 전화만 와도 가슴이 철렁하고 그랬었어요. 너무 슬프고 힘들었고 늘 조마조마했고. 하지만 최근 컵밥거리는 오랜 갈등을 이겨내고 노량진 거리가게 특화거리로 새롭게 탈바꿈했는데요. 노점 상인들과 기존 상인들, 지자체 간의 지속적인 대화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건물주, 상점주 등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설득했습니다. 컵밥은 단순 노점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문화이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대거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지역 상권을 바꾸고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대화하고 설득했습니다. 지금은 기존 상인분들도 컵밥거리를 매우 반기고 계십니다. 구청의 해결책은 기존의 무허가 장소에서 100m 떨어진 곳에 컵밥거리를 조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청은 무조건적인 단속이 아닌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의 명물을 지켜내고 노점상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며 컵밥 거리를 통해 새로운 상권까지 살리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상권이 죽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유동인구가 많아졌기 때문에 주위 상가에서는 좋아해요, 지금. 여기 다행히 내려와서 손님들이 찾아오시고 일부러 먹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 구경도 오시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좀 마음은 놓여요. 푸드트럭 영업지를 선정하는데 지자체가 걸림돌로 내세우는 것은 기존 상권과의 마찰이었습니다. 보셨다시피 노량진 컵밥 거리 사례에 푸드트럭 문제를 푸는 해법이 있었는데요. 지자체가 지역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지역 상황에 맞게 영업지를 발굴하는 것입니다. 푸드트럭이 규제 개혁의 성공 사례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규제를 푸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여건들을 고려한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